청취자님, 물리치료실 베드에 누워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아, 네. 그 특유의 은은한 멘톨 냄새 나는 따뜻한 베드 말이죠. 맞아요. 거기 엎드려 있으면 물리치료사분이 다가오셔서 차갑군 축축한 스펀지 같은 패드를 아픈 허리나 어깨에 촉촉 붙여주시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기계 다이얼을 돌리면 이제 찌릿찌릿하거나 툭툭 치는 듯한 전기가 쑥 들어오죠. 그쵸. 우리는 보통 그걸 받으면서 그냥 전기를 통하게 해서 뭉친 데를 풀어주나 보다 하고 멍하니 스마트폰만 바라보곤 하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뭐 기분 좋은 자극이니까요. 그런데 청취자님, 우리가 무심코 봤던 그 찌릿찌릿한 기계가 사실은 인체 신경계의 맹점을 파고드는 엄청난 과학적 계산과 공학의 결정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오늘 저희 심층 탐구의 주제는 바로 그 기계입니다. 출처 자료는 전기치료학 18장, 역동전류 자극, 제미나이, PDF인데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역동전류 치료라는 생소한 용어 뒤에 숨겨진 신경 해킹의 비밀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영어로는 다이아다이나믹 커런트 테라피라고도 부르죠. 맞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요. 평범해 보이던 그 기계가 사실은 우리의 끈질긴 만성 통증을 달래기 위해 뇌와 신경을 상대로 아주 교묘한 해킹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걸요.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볼까요?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기치료라고 뭉뚱그려 말하잖아요. 하지만 그 안으로 현미경을 들이대면 정말 정교한 세계가 존재하거든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역동전류 치료가 단순히 스위치를 켜서 전기를 통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전기를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고요? 네. 인체라는 복잡한 화학적 전기적 회로에 맞춰서 주파수와 전류의 성질을 조율하는 일종의 전술 무기에 가깝습니다. 특히 직류와 교류 전기를 결합했다는 핵심 개념을 이해하셔야 해요. 저도 자료에서 그 부분을 봤어요. 직류와 교류의 결합이라니 약간 물과 기름을 섞는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그 두 가지 전혀 다른 성질을 섞었기 때문에 이 치료법이 수십 년간 임상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무기가 사용하는 전기의 정체부터 분해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벽 콘센트에서 끌어다 쓰는 게 50에서 60Hz의 교류잖아요. 계속 굽이치는 파도 같은 사인파라고 하던데. 맞습니다. 1초에 50번에서 60번씩 양극과 음극을 오가며 요동을 치죠. 그런데 그걸 정류해서 맥동전류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거친 파도를 도대체 어떻게 길들이는 건가요? 방금 거친 파도라고 하셨는데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요동치는 파도를 인체에 그대로 들이부으면 그저 통제불능의 감전사고가 될 뿐이거든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래서 기계 내부에서 이걸 정류, 즉 레티피케이션을 합니다. 파도의 아랫부분,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 내려가는 파동을 아예 잘라내버리거나 위로 꺾어 올려버리는 거죠. 잘라내거나 꺾어 올린다? 네, 60Hz의 파도를 절반만 통과시키면 전기가 끊어졌다 이어지는 반파 정류가 되고요. 전체를 다 양극 방향으로 뒤집어 올리면 촘촘하게 이어지는 전파 정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기가 오직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멱살을 잡아채는 거군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거친 파도를 한 방향으로 흐르는 얌전한 시냇물처럼 만들었다. 그런데요, 전문가님,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어떤 부분이죠? 지껏 교류를 얌전하게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미세한 기초 직류, 그러니까 갈바닉 베이스를 밑바탕에 깔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직류를 섞어지죠.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마치 피부의 저항 장벽을 허도는 직류라는 독한 베이스 술에다가 실제 우리 몸에 자극을 주는 교류라는 향료를 섞어 만든 기가 막힌 전기 칵테일 같달까요? 하하, 칵테일이라는 비유도 참 재미있네요. 그런데 세포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대 그리스의 트로이 복마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트로이 목마요? 피부의 병사를 몰래 침투시킨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우리 피부의 각질층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아주 훌륭한 절연체거든요. 외부 충격이나 전기 자극으로부터 내부 장기를 보호하려는 강력한 저항 장벽이죠. 피부가 성벽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 자극을 주는 교류파형만 피부에 그대로 들이밀면 이 성벽에 부딪혀서 튕겨나가거나 겉피부만 태우는 엄청난 통증을 유발할 겁니다. 아프기만 하고 치료는 안 되겠네요. 바로 이때 기초 직류가 목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직류를 피부에 은은하게 먼저 흘려보내면 피부 조직 내의 이온들이 한 방향으로 정렬하면서 전기적 저항이 뚝 떨어지거든요. 아하, 성문이 열리는 거군요. 네, 성문이 열리죠. 그렇게 저항이 낮아진 틈을 타서 실제 진통작용을 할 교류파형 군대들이 깊숙한 신경이나 근막까지 스르륵 도달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트로이 목마란이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굳게 닫힌 각질층의 성문을 직류로 열어버린다.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저는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 가능성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 부작용이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방금 전기가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평균 전하가 0으로 돌아가지 않고 순전하, 그러니까 내차지가 남는 불균형 상태가 되잖아요. 아, 네. 내차지가 발생하죠. 전기가 한쪽으로만 계속 밀려 들어가면 그 전극이 붙어 있는 피부 아래에서는 필연적으로 화학적 극성 효과가 발생해서 산성이나 알카리성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건데 이거 피부 입장에서는 조금 위험한 거 아닌가요? 와, 그 위험성을 정확히 짚어내시다니 정말 예리하십니다. 의료기기가 가진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전자가 한 방향으로 쏠리면 피부 아래의 물 분자가 전기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양극 아래에서는 염산 같은 강산성 물질이 생기고 음극 아래에서는 수산화 나트륨 같은 강알칼리성 물질이 축적되죠. 헉, 피부 밑에서 염산이 만들어진다고요? 네, 방치하면 말 그대로 피부 조직이 타버리는 화학적 화상을 입게 됩니다. 아니, 화상 입자고 물리치료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물리치료 현장에서 두툼한 습연 패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처음 베드에 누웠을 때 닿는 차갑고 축축한 스펀지 기억하시죠? 아, 그 물 뚝뚝 떨어지는 스펀지 패드요. 네, 그게 단순히 전기를 잘 통하게 하려는 전도체가 아니에요. 피부 표면에서 발생하는 산성과 알카리성 화학물질을 희석시키고 빨아들이는 화학적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와, 대박이네요. 저는 그냥 물 묻혀서 착 달라붙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덧붙여서 전극을 피부에 들뜸없이 완벽히 밀착시켜야 합니다. 전류密도가 한 점으로 뾰족하게 쏠리지 않고 넓게 퍼지도록 세심하게 통제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 축축한 패드가 내 피부가 타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생명줄이었네요. 자, 이렇게 철저한 방어막을 갖추고 트로이 목마를 통해 신경계성 안으로 들어왔다고 칩시다. 네, 성공적으로 침투했죠. 그런데 청취자님, 우리의 신경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계속 당하고만 있을까요? 똑같은 자극이 계속 들어오면 금방 지루해하고 아예 스위치를 꺼버리지 않나요? 손목시계 무게를 나중엔 잊어버리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생리학에서는 그 현상을 감각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감각 적응이요? 네, 인체가 생존하기 위해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정보는 뇌로 가는 경로에서 차단해버리는 시스템이죠. 신경세포막의 이온 통로들이 일정한 리듬을 계속 받으면 아, 이건 새로운 위협이 아니네 하고 통로를 닫아버립니다. 기계가 똑같은 강도로만 전기를 보내면 몇 분도 안 돼서 약발이 떨어지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똑똑한 신경계를 끊임없이 속이기 위해 기계는 아주 다채로운 변조, 즉 모듈레이션이라는 무기를 꺼내듭니다. 아, 모듈레이션. 신경계가 자극에 지루해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비트를 바꾸는 클럽의 DJ 같네요. 클럽 DJ요. 청취자분들이 아주 쉽게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자료 보니까 50헤르츠니 100헤르츠니 하는 복잡한 약자들이 있던데 이걸 그냥 DJ가 리듬 타는 감각의 차이로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파동이 주는 감각의 타이로 보면 쉽습니다. 첫 번째, 베이스 리듬은 50에서 60헤르츠의 묵직한 진동을 주는 MF 모드입니다. 단상 고정이라고 하죠. MF, 묵직하게 툭툭 치는 강한 타격감이겠네요. 맞아요. 반면에 DF 모드, 이상 고정은 그 2배인 100에서 120헤르츠의 속도로 자잘하고 미세하게 떨립니다. 베이스 드럼과 스네어 롤의 차이랄까요? 오, 미세한 떨림이군요. 효과는 어떤가요? 이 DF 모드는 자율신경계를 그대롭게 달래서 아주 빠른 진통 효과를 냅니다. 그럼 DJ가 이 두 가지 비트를 어떻게 섞어 쓰느냐가 핵심이겠습니다. 네,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인체의 신경계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리고 그걸 우회하는 공학적 설계가 얼마나 정교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마법은 리듬을 교차시킬 때 일어나거든요. 오, 성능 모드도 있나요? CP 모드라고 단주기 모드가 있습니다.
1초는 묵직한 MF, 다음 1초는 자잘한 DF를 번갈아 때립니다. 1초마다 박자가 훅훅 바뀌는 거네요? 네, 신경계 입장에서는 방금 전이랑 다른 자극인데 하면서 적응할 틈을 뺏겨버리죠. 게다가 이 급격한 압력 변화는 강한 마사지 효과를 내서 부종 흡수, 그러니까 붓기를 빼는데 탁월합니다. 댄스곡처럼 비트가 확확 바뀌는군요. 그럼 다른 리듬도 있나요? LP 모드, 즉 장주기 모드가 있습니다. 이건 비프를 서서히 물결이 밀려왔다 나가는 것처럼 부드럽게 믹싱합니다. MF에서 서서히 DF로 넘어갔다 돌아오는 긴 호흡이죠. 지속적이고 깊은 진통 효과를 냅니다. 아, 이건 크레센도가 있는 오케스트라 교향곡 같네요. 어쩐지 급성보다는 만성 근골격계 통증의 환자 만족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임상에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만성 통증 환자분들은 늘 뻐근한 부위에 확실한 조치가 취해지길 원하거든요. 1초마다 묵직하게 두드렸다가 자잘하게 흔들어주니까 저린 느낌이나 따끔거리는 감각 피드백이 확실해서 만족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심리적 만족감도 크지만 이 리듬 믹싱은 철저하게 신경세포 이온 통로가 닫히지 않도록 교란하는 겁니다. 마지막 1분 1초까지 진통 효율을 뽑아내는 계산인 셈이죠. 기계가 DJ처럼 리듬을 바꾼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우리 몸속 더 깊은 곳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몸속으로 가볼까요? 네. 패드가 붙어 있고 기계는 화려한 비트를 쪼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단지 뇌로 가는 통증의 문을 닫아서 아픔만 못 느끼게 속이는 진통제 역할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조직이 회복되도록 치료를 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그게 이 치료법의 통찰력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먼저 통증을 차단하는 건 그 유명한 관문조절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관문조절설이요? 척수에 문이 있다는 건가요? 네, 척수라는 클럽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를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에는 통증이라는 불쾌한 손님을 천천히 실어나르는 가는 시신경 섬유가 있고요. 아, 통증 손님은 천천히 오는군요. 네, 반면에 촉각이나 기분 좋은 진동이라는 VIP 손님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실어나르는 굵은 A베타 섬유가 있습니다. 오, 진동은 빠른 VIP 손님이네요. 허리가 아플 때는 느린 통증 손님들이 척수 클럽 문을 끊임없이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때 역동전류가 100Hz의 기분 좋은 진동을 쏘아보내면 빠른 VIP 손님들이 순식간에 척수로 달려가겠네요? 맞습니다. 문지기의 주의를 완전히 빼앗아버리죠. 문지기가 VIP 응대하느라 바빠서 통증 손님들이 들어올 문을 쾅 닫아버리는 겁니다. 와, 통증 손님을 척수 입구컷 해버리는 거군요. 그럼 아픔을 못 느끼게 막아놓은 사이 실제 치료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기서 전기가 만들어내는 진짜 마법, 축삭 반사가 등장합니다. 전류가 신경 말단을 자극하면 신경이 통증 신호만 보내는 게 아니라 주변으로 화학 메신저들을 마구 분비합니다. 서브스탠스 P 같은 물질들이요. 화학 메신저요? 걔네가 뭘 하는데요? 막혀있던 모세혈관 주변 근육에게 당장 혈관을 넓히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국소 순환이 개선되는 거죠. 아, 전기가 신경을 건드려서 혈관을 확정시키는 화학 물질을 뿜어내게 만드는 거군요. 네, 왕복 2차선 도로가 8차선 고속도로로 뚫리는 셈입니다. 산소와 영양분을 가득 실은 혈액이 쏟아져 들어오고 통증을 유발하던 노폐물들은 싹 쓸려 내려가죠. 대박이네요. 아프지 않게 입구를 막아놓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피를 돌게 해서 세포들을 수리하고 있었던 거네요. 통증이 줄어드니까 긴장했던 근육들도 무장해제 되겠고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거기에 RS 모드, 즉 싱코프 리듬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1초 자극하고 1초 쉬는 모드입니다. 그건 근육을 직접 수축시키나요? 네, 근육이 스스로 펌프질을 하게 만들어서 조직 사이의 부종을 삼출물로 흡수해 빼내줍니다. 단 이때는 한랭 치료나 압박 치료와 병행하는 걸 권장하죠. 와, 통증 차단에 혈류 개선, 붓기 감소까지. 이렇게 강력한 치료법이라면 임상 현장에서는 대체 어떻게 안전하게 통제하며 사용할까요? 실전 프로토콜이 궁금해집니다. 현장에서는 일반적인 운용 원칙, 스탠다드 프로토콜을 따릅니다. 초기, 중기, 강화 단계로 나뉘죠. 초기 단계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초기는 DF 모드를 써서 교감신경을 달래고 통증을 빠르게 진정시키며 적응을 유도합니다. 아, DF로 웜업을 하는 거군요. 헬스장 루틴 같네요. 오, 헬스장 루틴.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웜업이 끝나면 중기 단계에서 MF 모드로 넘어가 혈류량을 집중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본운동이죠. 그럼 마지막 강화 단계는요?
CP나 LP 모드를 써서 감각 적응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내는 쿨다운 겸 지구력 기르기입니다. 웜업, 본운동, 쿨다운. 완벽하네요. 그런데 강도는 어때요? 보통 병원 가면 선생님 제일 세게 팍팍 틀어주세요. 그래야 빨리 낫죠. 이러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오해예요. 근수축 목적이 아니라면 강도는 숫자 0에서 시작해서 아주 천천히 올려야 합니다. 아, 아프게 받으면 안 되는군요. 네, 불쾌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강한 감각 수준으로만 유지해야 합니다. 억지로 고통을 참으면 교감신경계가 공격으로 인식해서 오히려 근육이 더 뭉치고 혈관이 수축해버립니다.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었네요. 전극 부착 위치도 세심하게 하던데 보통 어디에 붙이나요? 통증 중심부는 물론이고 관련된 신경 경로 전체나 척추신경이 지배하는 피부 분절 지도를 꼼꼼히 계산해서 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심한 치료에도 무시무시한 금기증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심장박동 조율기 같은 이식형 전자기기 환자는 당연히 안 될 텐데 경동맥동, 심부정맥 혈전증 환자, 임산부의 복부 쪽도 절대 금기증이네요. 전기가 그렇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체는 본질적으로 고유한 전기적 신호로 돌아가는 초정밀 시스템이거든요. 심장이나 자율신경은 미세한 생체 전기로 움직입니다. 아, 우리 몸도 전기로 돌아가니까요. 네, 특히 목에 있는 경동맥동은 혈압을 감지하는 예민한 센서인데 여기에 인위적인 전기 칵테일을 부으면 센서가 고장나서 환자가 실신할 수도 있습니다. 맙소사, 몸의 전기 시스템과 기계의 전기가 충돌하는 거군요. 심부정맥 혈전증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맥 안에 굳어있는 피떡이 있는데 전기로 혈관을 넓히고 근육을 판푸질하면 그 피떡이 떨어져 나와 뇌나 폐의 혈관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곧바로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곧 안전입니다. 청취자분들도 이 원리를 알면 본인의 금기증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훨씬 안심하고 치료받으실 수 있죠. 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심층 탐구의 여정이 어느덧 마무리될 시간입니다. 50에서 120Hz의 교류와 직류가 만나 어떻게 피부 저항을 뚫는지 또 신경계 적응을 피하는 DJ가 되어 척수의 통증 관문을 닫아버리는지 살펴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혈류를 확장시키고 노폐물을 빼내는 마법 같은 과정이었죠. 청취자님, 다음에 물리치료실 베드에 누워 이 기기의 따끔거리는 리듬을 느낄 때 여러분은 이제 이 전기가 몸속에서 어떤 마법을 부리고 있는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확실히요.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보며 끝맺으려 합니다. 원본 자료를 보면 전기가 아주 특정하고 정밀한 주파수의 리듬으로 혈류를 바꾸고 통증 관문을 막잖아요. 네, 정밀한 리듬이 핵심이죠. 만약 우리의 신경계가 이토록 정밀한 전기적 주파수에 반응한다면 미래에는 알약 형태의 화학적 진통제 대신 내 통증에 딱 맞는 주파수 패치를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해서 피부에 붙이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오, 화학약품 대신 100Hz의 디지털 비트를 처방받는 거군요. 맞습니다. 몸속 통증 관문을 해킹하는 가장 완벽한 비밀번호를 전기로 찾아내는 셈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발칙한 상상을 청취자님의 몫으로 남겨두며 오늘 심층탐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